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클러시 컴퍼니의 CTO를 맡고 있는 이용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MCP AI 쪽에 있어서 MCP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는데 AI 세상의 표준 프로토콜 MCP라고 짓긴 했지만 뭐 공식적인 표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오면서 표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MCP 프로토콜을 소개를 좀 드리고 태어나게 된 배경 및 동기 그리고 아키텍처 그리고 보안, 그리고 혹은 사용 사례도 일부 설명드리고, 그리고 MCP 생태계가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떤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날 후반부에 약간 MCP 관련된 개발 내용들, 뭐 MCP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뭐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우선은 이제 MCP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부터 개발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깊게 하는 건 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겉핥기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MCP 프로토콜이 뭐냐면 MCP 프로토콜은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클로드를 개발한 개발사 그러니까 음, LLM 회사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2024년 11월 25일 날 오픈 소스로 공개했어요.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음, 클로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이는데 너무 복잡해서 프로토콜을 지정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고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어서 오픈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던 여러 AI 관련 회사들에서 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25년 1월, 2월에 커서라고 하는 툴에서 뭐 본격적으로 막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사실 LLM을 서비스하는 AI를 한다는 업체들은 MCP를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뭐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지만 개방형으로 표준으로 쓸 수 있게 출시를 했고 이게 여러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언어별, 뭐 회사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고 11월 17일인가? 11월 7일인가? 아마 차기 버전에 대한 프로토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2025년 6월 버전으로 최종 버전을 MC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새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MCP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USB-C 포트다라고 하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음,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슬랙이라던가 뭐 구글 지메일, 뭐 캘린더들을 MCP 서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MCP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포함된 MCP 클라이언트에서 요 서버들을 받아준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음,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그걸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사실은 여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클로드 어플리케이션이 늘 딱 실행하면, 아, 이거 윈도우 클라이언트야 라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MCP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그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MCP에서 말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클로드 LLM 혹은 뭐 챗GPT LLM 혹은 제미나이 같은 구글 LLM 서비스는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LLM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UI가 될 수도 있고, 뭐 서버 백엔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LLM을 메인으로 접속하는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덩어리를 호스트라고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요 호스트에 들어있는 녀석이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그 MCP 서버와의 연결을 지원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클로드 같은 호스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슬랙 MCP도 집어넣고, 뭐, 로컬 데이터 서버 MCP도 집어넣고 해서 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클로드한테, 아, 그 슬랙의 무슨 채널에 아침 인사 좀 한번 메시지 날려줘 라고 하면 진짜 날려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동으로 MCP 서버를 접근해서 어떤 API를 호출해주는 커넥션을 유지해주는 녀석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실 실체를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개발자들이 접근할 때는 그냥 클라이언트에 대한 규격에 맞는 선언을 해주면 그걸로 그냥 클라이언트 개발이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크게 떠 있지만 클라이언트랑 호스트는 사실은 한 몸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호스트 한 몸과 플러스 원격지 혹은 로컬에서 실행되는 MCP 서버가 있더라. 그래서 MCP 프로토콜 기준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이렇게 나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볼 때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후에 이제 다시 프로토콜 소개를 해드리고 MCP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런 표준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MCP 이전에 그런 뭐 방법이 없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MCP가 LLM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기존에도 그 LLM 모델은 사실 전지전능한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알아요. 보통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 헛소리 이렇게라도 표현하는데, 자기가 학습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케이스, 뭐 대부분의 이제 업무용 프로세스 같은 내부 업무용에서 LLM을 사용해서 뭔가 에이전트 개발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는 LLM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들어있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 모델 자체에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한테 알려준 다음에 모델을 사용하는 거.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델의 학습을 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제한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라그죠. 뭐, RAG라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내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따로 조회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함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LLM에 보내서 야, 이 데이터 위주로 뭔가 응답을 해줘라고 하는 방식이 라그 방식인데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그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고, 라그를 하던 시절에, MCP가 없던 시절에는 그 조회만 할 수 있는 기능 플러스 어떤 특화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파이썬으로 직접 어떤 기능들을 막 개발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슬랙에 API를 보내줘. 뭐, 요런 프롬프트가 왔을 때 슬랙에 API를 어떻게 보내냐를 직접 펑션으로 개발해서, 어, 프롬프팅 해서 직접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MCP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검색은 검색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그 펑션 콜링이라는 자리에 MCP 클라이언트를 주입을 대신 툴로서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슬랙에 API 메시지를 보내는 API를 개발자가 직접 개발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기존의 MCP를 사용하기 전에는 표준화가 없었어요. 뭐, 오픈 AI 모델을 사용할 때, 혹은 뭐, QN 모델을 사용할 때나, 딥시크 모델을 사용할 때나, 각각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개발 방식이 다 다르고,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매번 새로 개발해야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슬랙의 API,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는 API, 혹은 내부 음악 메신저에 어떤 알림을 보내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다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한 회사에서 개발을 했다면 공통 기능들을 뭐 템플릿화 시켜서 파이썬 코드를 뭐 파일로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개발을 했다면 MCP가 나온 다음엔 그 프로토콜이 표준화돼서 예를 들면 사내 서버, 사내 메신저에 MCP 서버를 오픈해 놓으면 다른 에이전트에서 그걸 그냥 규격에 맞게 클라이언트에 꼽으면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도 뭔가 에이전트 하나를 개발하고 어떤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면 그 개발한 에이전트에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 쓰려면 그쪽 을 또 개발해야 되는데 MCP는 사실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프로토콜만 맞으면 어디든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n 곱하기 m 문제, 뭐 n개의 LLM과 m개의 기능 사이에 어떤 기능을 다 만족하는 기능을 다 개발하면 곱하기만큼의 기능 개발이 필요했다면 MCP가 나온 이후에는 특화 기능들에 대해서 n 플러스 m, 그래서 기능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만 개발하고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MCP가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MCP가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디도 나서서, 어떤 AI 협회가 뭐 나와가지고 AI, MCP는 표준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준이 돼버린 게 바로 이런 실효에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MCP가 굉장히 큰 거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중에 N 플러스 M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식화하면 이래요. 그 그림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 이 사람 모양이 LLM이라고 해보시고 뭐 구글 제미나이, 뭐 오픈 AI, 뭐 어떤 LLM들을 이용했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특화 기능들, 뭐 데이터베이스에도 접속해야 되고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기세에 소스도 접근해야 되고 뭐 요런 기능들이 다 각각 있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요거 하나를 개발했다고 쳐요. 오픈 AI 기준으로 GPT-4o 같은 모델 사용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요 회색 선에 해당하는 하나, 뭐, 둘, 세 개만 개발했다 치는데, 그런데 이제
모델이 바뀌고 어떤 에이전트가 바뀌면서 이 회색선이 증가하잖아요. 이 회색선 하나가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공수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새로 만들고. 뭐, 새로 만드는 건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버전업이 됐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바뀌었어요. 모델이 바뀌거나, 뭐, DB 접속 정보가 바뀌었어. 그럼 이 회색, 여기서 출발한 이 회색선을 전부 다 바꿔서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도까지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힘들었는데, MCP가 나온 2025년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MCP 프로토콜로 DB 쪽 개발해놓고 클라우드 쪽 개발하고, 그리고 뭐 Git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해놓고 MCP 서버를 노출을 해놓으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에서 그냥 MCP 갖다가 사용하면 그걸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게 만드는 프롬프트 개발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발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를, 에이전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프로토콜 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모델이 딥시크 계열의 라마 계열의 모델에 응답하고 오픈 AI 계열의 응답하고 응답이 달라요. 모델의 응답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의 응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근데 에이전트 개발하다 보면 QN 계열의 모델을 쓰다가 뭐 요즘에는 GPT OSS가 성능이 좋다 그래서 GPT OSS 모델로 이렇게 그냥 바꿀 수 있느냐? 그냥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좀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게 뭐 랭체인이나 뭐 랭그래프나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들이죠. 그런 프레임워크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의 접근에 대한 것들을 추상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접속을 했다면 MCP는 어떤 LLM의 서로 간, 에이전트 간 혹은 어떤 기능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MCP를 적용함에 있어서 뭔가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뭐 HTTP 웹사이트를 하나 개발함에 있어서 그 밖에 뭐 API를 프로토콜을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냥 HTTP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끝날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CP가 AI 생태계 안쪽에 있어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라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그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같은 맥락인데, 굉장히 라그에 해당하는 기능. 라그는 사실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한글 장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LLM이 모르는 거를 검색해서 LLM한테 같이 던져주겠다는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LLM이 모르는 걸 검색하는 방법과 그 LLM에 같이 던져서 응답을 받는 방법. 이게 락인데, 검색하는 방법에 대부분 벡터 DB들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DB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라그 플러스 여기서 그림에 있는 펑션 콜링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펑션 콜링에 해당하는 영역이 MCP로 꽤 많이 대체되고 현재 대체되고 있다. 대부분 대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에이전트 개발을 뭔가 하는 조직에서는 뭐 MCP를 빼고 개발하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회의실 예약 에이전트를 개발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회의실 예약할 수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서 MCP API를 제공해주고
그 API대로 그냥 LLM을 붙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MCP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CP는 호스트, 클라이언트, 서버 요 세 가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한 프로토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표준이에요. 이게 뭐 소스 코드를 제공한 게 아니고 뭐 오픈 소스 형태로 뭐 소스를 제공한 게 아니고 이 프로토콜을 정의한 형태로 이 프로토콜을 구현한 구현체를 여러 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로. 그래서 뭐 호스트부터 클라이언트, 서버까지 여러 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서버는 레거시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API라던가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뭐 시스템 파일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라고 하는 건 채팅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코드 어시스턴트 예를 들면 뭐 인텔리제이나 커서 뭐 VS 코드 요런 호스트가 클로드나 요런 거 오픈 AI 요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라서 요 호스트에 들어 있어요. 실제로 구현체에는 요렇게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독립적으로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있다. 음, 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호출 프로토콜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 서버 기준으로 어떤 파일을 다루거나 할 때는 뭐 STDIO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전송으로 초반에는 이제 처음 MCP가 나왔을 때는 SSE라고 하는 프로토콜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웹하고 비슷한데, 이벤트 기반의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서버 자원을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커넥션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6월 뭐 그때 스트리머블 HTTP라고 하는 형식의 표준으로 프로토콜이 추가로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부분의 MCP 서버는 요 세 번째 방식, 요 스트리머블 HTTP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내부 엔터프라이즈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레거시 서비스에 기존에 있던 REST API를 MCP로 오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머블 HTT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한적으로 STDIO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결, 커넥션 프로토콜 말고도 뭐 이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제공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뭐 도구로 제공하느냐, 혹은 리소스로 제공을 하거나, 혹은 프롬프트를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음, 대부분은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슬랙 내부 메신저의 API를 MCP 서버로 제공한다. 이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툴로서 기능, API, 뭐, 메시지를 날려주는, 생성하는 도구라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도구라거나, 도구로서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형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리소스는 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뭐 코딩 에이전트 같은 곳에서 좀 사용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에이전트 업무에 요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제공을 합니다. 어떤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 엔진으로 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까지 사용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클라이언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클라이언트는 별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규격이 있습니다. 뭐 샘플링, 뭐 루트 혹은 뭐 엘리시테이션이라고 하는 요런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샘플링은, 여기에는 뭐, LLM 추론을 요청하는 역방향 호출 기능, 요런 게, 요렇게 어렵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어, 이 MCP 서버를 이용했을 때, 요 API를 이용하면, 요런 응답을, 이런 입력 플러스 이런 응답을 조요하고 하는 예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냥 예제. 예제를 호출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루트라는 거는, 이제, 로컬, 로컬 파일 접근하는 MCP 서버가 로컬에 이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완전한 루트 권한을, 전체 디스크에 대한 권한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루트,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루트라는 형태로 어느 폴더를 제공할 거냐, 뭐 이런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고, 이 엘리시테이션은 사실 유용한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 뭐 어떤 MCP 서버들을 요렇게 제공해서 내가 뭐 하다 보면 MCP 서버와 뭐 티키타카를 할 케이스가 있어요. 뭐 채널에 어떤 메시지를 날려줘 라고 했을 때 어떤 채널로 날릴까요? 라고 하는 역으로 이제 LLM에서 물어보죠. 물어봐서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구현에 의해서 그렇게 MCP 서버와 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와의 통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영역인데 MCP는 사실 뭐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을 그냥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안이 좀 위험한 케이스가 있었죠. 뭐 그 특정 뭐 로컬 접근 서버인데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배포된 케이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프로토콜 차기 버전이 발표되는데 보안에 대해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MCP 같은 경우에는 MCP 서버 자체 보안을 강제하기보다는 그 앞에 이제 게이트웨이성의 MCP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처럼 게이트웨이를 하나 세워서 보안 레이어를 하나 분리해서 MCP 서버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많이들 진행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은 그냥 이 MCP 서버에 접근하는 걸 사용자 동의를 받고 해라. 뭐 요런 걸로 퉁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MCP 서버 만드는 사람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얼마든지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뭐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R16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 논문 검색 페이지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MCP에 대한 MCP 생태계에 대한 위협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보안 항목들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개발자, 이게 1번이고, 사실 개발자가 딸만 먹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공격자가 있을 거고, 사용자도 막 이게 뭐 악의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래 시나리오가 어떤 요런 식으로 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개발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증 관련해서 뭐 오어스를 지원을 합니다. 프로토콜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AWS 같은 데서 제공하는 MCP에는 이미 자신들이 제공하는 오어스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입력해야 한다던가 뭐 이런 보안 체계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장표를 좀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 사례를 좀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 페이지인데, AWS에서는 이미 요렇게 60개 정도의 내부 서비스들에 대한 MCP 서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아마존에 있다라고 하고 우리 회사 서비스에 어떤 에이전트 개발을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적극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뭐 사실 이게 위험할지 안 할지, 응답이 좋을지, 그리고 최종 원하는 결과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도커도 마찬가지로 도커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MCP 툴을 이렇게 간단하게 띄워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커가 MCP 툴을 띄울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MCP 서버들을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라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커가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MCP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죠. MCP 마켓 혹은 이제 뭐 스미너리 뭐 요런 스미너리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MCP 서버들을 어, 등록해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입니다. 엄청 많아요. 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몇만 개, 이미 몇만 개 MCP 서버들이 막 등록돼 있고, 요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MCP가 많이 쓰이나 이런 것들도 찾기 쉽게 돼 있어가지고,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나한테 유용한 거 그냥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477개 등록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세상 안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접근해서 쓸 수는 없고 직접 개발해서 써야 된다. 오히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스미더리 같은 플랫폼을 회사 내부에 구축을 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MCP 서버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MCP 관련해서, 여기 있네요. MCP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깃허브입니다. 깃허브이고, 여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요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언어에 대부분 많이 쓰이는 언어는 다 있죠. SDK를 다 제공하고, 응? 뭐 어떤, 추상화 레이어를 다 제공하고, 뭐, 요렇게 엄청나게 많이. 현재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SDK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이 SDK에 대한 Getting Started 같은 뭐 가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유지될 거다. 이미, 공식이 아니지만 표준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떠한 프로세스, SAP 프로세스에 의해서 뭐 방향성이나 어떤 업데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전부 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립적인 단체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발 생태계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이 SDK를 개발하는
지원하는 조직들. 고언어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막 지원을 해주고,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쓰려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랭체인 MCP 아답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MCP 서버를 개발하는 예를 들면 MCP 서버를 개발하는 SDK 위주의 어떤 생태계들을 막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MCP 클라이언트나 호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들은 랭체인 혹은 랭그래프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 개발에서 MCP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답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뭐냐 하면 이 녀석이에요. 그 랭체인 AI 쪽에서 랭체인 MCP 아답터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이제 파이썬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로 개발하기에는 좀 이제 제약이 좀 있어요. 잘 해보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용하셔서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요 에이전트가 아답터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서버는 이렇게 만드셨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멀티 에이전트 관련해서도 요렇게 멀티 서버 MCP 클라이언트 요 랭체인 MCP 아답터스를 이용해서 MCP 서버를 선언해 준 다음에 툴로 등록해주면 동작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로 할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특정 랭체인에 MCP 도구를 주입하는 형태를 이렇게만 하면 주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 오브 HTTP도 지원하고 SSE도 지원하고 그리고 랭그래프 쪽에서도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체인 MCP 아답터를 랭그래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직접 노드에 주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랭그래프 API 서버 안쪽으로도 툴스를 이런 식으로 주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이전트 개발할 때 이제 MCP 서버를 어떻게 쓸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고민만 잘 해주시면 에이전트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런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공식 로드맵인데, 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넥스트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게 있는데, 몇 가지 주요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MCP 레지스트리가 공식으로 올라옵니다. 공식 레지스트리가 생기고, 뭐 보안에 대한 것들, 혹은 검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에이전트의 어떤 지원, 뭐 특히 비동기 작업에 대한 지원이 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스트리밍 HTTP 이랬는데 이제 뭐 오디오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도 지원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1월 25일이네요. 예, 11월 25일에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기존에 못 쓸 건 아니기 때문에 호환성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은 사실 호환성 유지가 안 되는 케이스가 꽤 있어서 업데이트 된 거를 그냥 확 하고 쓰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제가 지금 7시 40분이고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MCP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발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자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MCP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제 데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별건 없고요. 랭체인 이용해서 오픈 AI에 접근해서 뭐 어떤 뭐 용도를 어떤 질의를 날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질의를 날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질의를 날리면 당연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오픈 AI의 GPT-4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죄송하지만 현재 날씨 뭐에서 어쨌든 뭐 현재 날씨를 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 기존의 MCP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소스 코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getWeather라고 하는 파이썬 펑션을 하나 만들고 이 getWeather는 뭐냐면 뭐 특정 날짜에 특정 지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라는 응답을 지금은 하드 코딩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뭐 공공 날씨 API라던가 이렇게 연동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툴로 등록을 합니다. 이 툴은 뭐냐면 랭체인 에이전트에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툴로 포장을 해요. 툴로 포장을 한 다음에 웨더 툴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에이전트에 이 웨더 툴을 주입한 형태로 아까 만든 똑같은 LLM을 주입하고 같은 질문을 날려보면 네. 어, 뭘까요? 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날려볼게요. 내일 서울 날씨는 어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LLM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 날씨를 학습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하지만 에이전트에 이렇게 툴로, 웨더 툴이라는 걸 만들어서 툴로 주입하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LLM 자체가 이 툴의 적합성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 질의,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떤 툴이 사용한지에 대해서 LLM이 판단을 해요. 개발자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자는 뭘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이런 웨더 툴을 이렇게 정의할게. 보면은 이제 get weather라고 정의를 하고 네이밍을 하고 디스크립션에 날짜와 도시를 받아 날씨를 반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바꿔볼게요. 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저는 지금 뭐, 툴을 사용하지, 어, 이게 이렇게 되네. 날씨는 맑음입니다. 날씨를, 이렇게 해볼게요. 명시적으로. 설명에 빼보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 응답이 나오는데, 어, 먼, 걘 머니라고 네임을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보면 지금 툴에 대한 명세, 뭐 예를 들면 이게 get weather였는데 get money로 바꿨고 반환하지 않는다로 바꿨더니 아까 날씨 응답이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명세를 보고 LLM이 자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저 네이밍에만 뭔가 주요한 게 있냐 하고 네이밍은 머니로 그대로 놔둬보고 디스크립션만 날짜, 도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응답을 받아오죠. 이게 뭐냐면 이 툴에 명시된 네이밍이랑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AI가 판단해서
응답에 사용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요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면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씨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뭐 요런 게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하나를 더 제가 해볼게요. 웨더 툴 말고 익스체인지 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툴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날짜를 받아 환율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렇게 했으니까 한번 질문은 똑같이, 내일 서울 날씨는 어때라고 질문을 똑같이 해보면, 뭐 날씨 반환하겠죠? 날씨를 반환하는데, 그러면 어, 이렇게 질문에 대한 거를 환율에 대한 질문을 같이 추가해 보면, 음, 이건 오늘이네. 이게 하드코딩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툴을 적당히 판단해서 사용할지 말지를 LLM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어, 어떤 툴을 사용할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LLM 개발자들이, 에이전트 개발자들이 할 일이다. 어떤 툴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MCP 서버에 명세가 있고, 이 명세를 잘 설정해주면 LLM이 알아서 써줄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기존에 개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존의 개발은 정해진 인풋이 있으면 정해진 아웃풋이 무조건 나와야 기존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개발을 했지만 이 에이전트 개발에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대치, 이런 류의 입력은 어떤 기대치가 있어. 뭐 확률이 6, 70%야, 50%야. 지금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명시적으로 날짜 막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응답이 나오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 업무의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기대치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실제 에이전트 개발에 많이 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있는 툴을 정의하는 거 요거를 이 부분을 MCP가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 툴을 직접 이제 외부 API 호출 기능 막 다 개발해야 했다면 외부 API들이 직접 MCP 서버를 노출하고 우리는 가이드대로 MCP 서버만 에이전트에 이런 식으로 툴 여러 개를 주입만 해놓으면 LLM이 알아서 쓸지 말지 판단해서 응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에 해당하는 개발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